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은 광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광고는 점점 더 다이나믹해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광고에 국한되지 않고 5개 광고,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광고, 인공지능 광고까지 광고의 새로운 영역들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유튜브 광고 같은 것이 일반적인 텔레비전 광고보다도 더욱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광고를 기획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매체 기획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광고를 할 때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관리를 하고 계획을 짜고 예산을 짜고 이러한 작업들이 광고 기업에서 광고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업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광고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광고를 둘러싼 미디어와 기술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에서 저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광고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광고 기획과 관리 계획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란 무엇인가? 오늘은 광고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광고를 굉장히 재밌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고의 어떤 점이 우리를 매혹시킬까요? 산업과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광고는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선전, 티저 광고, 퍼블리시티 이런 것들이 광고와 어떤 차이점을 지니는 데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광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의 최초의 광고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코카콜라 광고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1980년대의 코카콜라 광고입니다. 당시 이분은 뮤지컬 배우인 실다 클라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880년대 미국 상류층의 전통 복장을 한 금발의 여성, 백인 여성, 갈색 눈동자의 10대 소녀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 코카콜라를 함께 마시자는 그러한 표정을 연출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5센트라고 표시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와 말로써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눈과 귀를 즐겁게 해서 결국은 물건을 구매하고 소비하도록 한다. 이것은 광고의 전형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광고는 그녀가 나오고만 콜라를 마시고 싶어하는 듯한 착각을 갖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유혹을 받는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참전했다 부상을 당해서 몰핀에 중독되어 살던 존 펜퍼튼 대령은 모르핀을 대체할 방법을 찾던 중에 코카콜라의 제조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 해 수입은 $50 정도였습니다. 존 펜퍼튼은 코카콜라의 가능성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1888년에 마약이 발견되는 장소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파트너들이 사업 지분을 쪼개서 팔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사 캔들러는 $2,300의 코카콜라 사업의 소유권을 확보해서 코카콜라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아사 캔들러는 1892년부터 수천 개의 무료 시험 쿠폰을 발행합니다. 코카콜라 로고가 새겨진 달력, 시계 등 다양한 기념품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특허청에 등록해서 브랜드도 보호를 하죠. 사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된 상황이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기업은, 그러니까 한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기업은 항상 이렇게 혁신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광고는 캔들러가 코카콜라의 사업권을 사들인 후에 3년 만에 만든, 연수로 따져보면 3년 만에 만든 광고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연필에서부터 필기구, 하이테크 전자제품까지 물건을 팔려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그러한 관심들은 모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죠.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것, 광고가 원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감탄과 과장, 왜곡을 담고 있으면서도 로마 시대의 대로에서부터 스마트폰에 빠진 시민에게까지, 또 광화문을 걷는 젊은이에게까지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온 역사가 바로 광고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는 15세기쯤에 영어의 알린다라는 표현에서, 애드버타이징이라는 표현에서 광고의 말은 기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죠. 광고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알리는 활동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촉진시키고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게 호소하게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의 정보를 제공받고 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도 있겠죠. 기업과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가 지닌 이미지는 기능적, 물질적 속성만으로는 차별하기 어려운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광고는 제품 차별화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고에 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조금 약간 산업적 관점에서, 광고 산업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는 광고를 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을 내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려고 하는 광고주, 즉 기업을 뜻합니다. 이들은 광고의 비용을 대기 때문에 중요한 광고 참여자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비용을 받고 인쇄 지면이든 방송 시간이든 아니면 뭐 건물의 외벽이든 광고판이든 이런 거를 실어주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즉 미디어는 광고의 주요한 참여자입니다. 또한 미디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미디어를 하다 보니까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버스를 타려고 하다 보니까 버스에 있는 광고가 보이고,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드라마 하기 전에 하는 광고를 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광고의 주요 참여자는 광고주, 미디어,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참여자라고 한다면 정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부는 어떤 면에서 광고 참여자인지. 자, 정부와 공공기관은 어떤 광고주이기도 해요. 종종 이제 광고를 싣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광고가 지나쳤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즉 규범과 정책을 제정함으로써 광고에 참여하게 되는 이들이죠. 자, 광고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정의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제가 광고에 대한 정의를 좀 추려봤습니다. 자, 광고란 명시된 광고가 유료로 행하는 조직, 제품, 서비스 또는 아이디어에 대한 비대인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요. 광고주가 청중을 설득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유료의 대면적인 의사 전달 형태,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또는 특정 제품, 서비스, 신념,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람을 설득시킬 목적으로 대중매체에 대가를 지불하는 메시지. 미국 광고대행사협회에서는 소비 대중에게 자기 제품 판매나 서비스 이용을 긍정적 목표로 삼고 필요한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서 유료로 전달하는 행위를 광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정의가 실행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조직과 제품, 서비스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담는다라는 것, 그 다음에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광고라고 하는 것이
대중들을 설득하고 그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고라고 하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수단인 것은 아주 명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인류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을 때부터 광고라는 방식, 그러니까 광고라고 정의하기에는 참 약간의 좀 부족함이 있지만 광고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만 가더라도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죠. 뭐 얼마고 뭐가 맛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소리 지르면서 하죠. 막 옷을 팔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일종의 광고의 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광고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시장을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했던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제 광고라는 게 사용돼 왔던 측면도 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그 사회의 경제사회 문화 제도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라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니즈, 그런 거에 대한 욕구를 자극시켜서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게 만들죠. 어떤 면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조차도 그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요가 생기고 결국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죠.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 비용이 낮춰집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더 싼 가격에 그 제품을 받을 수 있죠. 이것을 바로 경제학에서는 규모의 경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소문이 엄청난 냉면집을 가보면 오히려 냉면값이 비싼 게 아니라 싸다는 사실을 알고 되게 놀라게 되죠. 그건 왜 그럴까요? 냉면이 굉장히 많이 팔리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도 판매가 가능해진 거죠. 이런 것을 모두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 광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게 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그 광고를 지나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또한 광고 비용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요인도 된다라는 점들도 함께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얘기해요. 뭔가를 설득하는 거. 이 물건이 필요하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어떤 그 광고가 있는데 키즈엔지라는 이제 그 상품 광고가 있어요. 이거는 키가 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키가 크는 약품 건강식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제 어떠한 특정한 요소가 그 키가 크는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겠지만 저런 건강보조식품을 먹는다고 다 키가 크진 않죠. 자, 어쨌든 뭐 그런 건데 결국은 이제 이런 광고는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인지도, 호감을 형성해서 점점 상품을 차별화시키고 상품을 개발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곤 하죠. 하지만 모든 광고가 그런 가치를 가지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치약이나 칫솔은 사실 만드는데 그렇게 어려운 제품은 아니에요. 그쵸?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거나 그런 제품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싸요. 하지만 치약 칫솔을 안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이랬을 때 누구나 다 사용하는 물건, 이런 것들은 정말 뭐랄까요, 아주 굉장히 큰 시장, 큰 수요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들기도 쉽고, 그렇다면 누구나 이걸 뛰어들 수가 있겠죠. 누구나 더 뛰어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치약을 쓰는지, 칫솔을 쓰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마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거예요. 물론 이제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기억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트나 이런 가게에 가서 그냥 어디서 이거 브랜드가 본 듯한 브랜드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사요. 그거에 대한 뭐 성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는 편이죠. 자, 이러한 상품은 과연 어디서 차별성을 둬야 될까요? 그런 차별성을 두는 방법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것이 광고일 것 같아요. 광고를 통해서 그 브랜드를 알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브랜드를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 자체에서 차별성을 두기가 어려운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제품들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뭐 생수 또는 뭐 음료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제품 자체에서의 차별성을 둔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요소죠. 그러기 때문에 유독 음료수 광고는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교 광고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량 광고를 하게 되면서 좀 불공정한 경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부작용도 종종 발생한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광고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수용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죠. 광고로 인해 시장이 확대되고 기업은 이윤을 증가시킴으로써 투자를 하게 되고 고용을 촉진하게 되죠. 또한 그 공익 광고 캠페인은 건강, 인권, 환경, 교육 등 되게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광고는 허위 과장 광고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계속 그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고 기업에게 어떤 이런 벌칙금들을 계속 내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과장 광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1900년대에 그 신문 뉴스나 광고를 보다 보면 뭐 그런 그 허위 과장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1990년대 이런 그 신문 광고를 보다 보면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은 모든 병을 고치는 약이 있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신문에 났기 때문에 믿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허위 과장 광고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라는 것이 어떤 그 사람들의 이런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에 기반해서 새로운 제품이라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막 이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수용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장 광고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광고 자체를 믿지 않는 그런 경향성도 되게 많다라는 그 점들도 또 광고를 우리가 살펴볼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광고는 미디어가 독립적일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자, 우리가 뉴스를 볼 수 있는 건 뭐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다 무료로 봐요. 무료로 보는 걸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기업이거든요. 뉴스를 만드는 모든 언론사는 기업이에요. 기자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어서 그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고 기업을 유지하려면 상당 부분의 어떤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이러한 광고는 미디어의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되죠. 광고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광고하느라.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서 미디어는 운영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광고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미디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언론사가 특정한 기업이 잘못한 행위를 기사로 썼어요. 그러면 그 기업은 당연히 그 신문사에 광고를 잘 안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그런 기업이 굉장히 큰 광고주일 때는 신문사에는 어마어마한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정부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정 언론사가 정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판을 했어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심한 비판이다 싶으면 아무래도 뭐 광고를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 언론사는 주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광고주 입장에서는 어떤 권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요, 언론사들이 알아서 기는, 우리가 흔히 알아서 긴다는 표현을 하는데 알아서 기는 식으로 돼요. 그럼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어떤 이슈를 환기시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지 않죠. 우리가 언론사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수적인 정치 집단을 굉장히 많이 옹호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을 옹호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왜곡된 잘못된 기사를 막 가짜 뉴스를 마구 생산해내는 일이 많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것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논조로서 기레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한국 언론이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는 이 기레기라는 표현, 이런 기레기라는 표현은 이러한 그 미디어가 광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이러한 것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비롯된 게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소셜 미디어나 어떤 유튜브 광고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 광고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일반적인 미디어들이 먹고 살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언론사의 길을 찾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그런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더 많이 하는 이제 그런 경향성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기레기라고 비판하는 그런 언론 문화를 만들어낸 되게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광고는 사실 새로운 문화를 계속 창출을 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이폰 광고를 보다 보면 뭐 아이폰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 별로 안 하는 편이죠. 아이폰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굉장히 세련된 도시인들을 묘사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음악을 듣고 아니면 춤을 추고 또는 어떤 그 뭐 도시인으로서 되게 세련되고 멋진 복장을 한 젊은 남녀 이제 저기들이 이제 전문직의 그런 분위기를 이제 그런 연출하는 그런 모델들이 나와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모습만 슬쩍슬쩍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러한 약간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해요. 그럼으로써 아이폰 가진 사람은 특별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굉장히 제공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보더라도 아이폰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폰을 가진 사람과 아이폰을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막 이 세상 사람들을 막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촌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맞는 판단일까요? 전혀 맞는 판단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편리한 도구죠. 통신도 되고, 우리가 이제 통화도 되고, 통신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콘텐츠도 보고, 심지어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어떤 특정한 브랜드의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쵸?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거에 많이 빠지죠. 그런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는 것.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광고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불황기에는 굉장히 가족애를 강조하는 광고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만큼 불황인 시기에는 그러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먹힙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광고만을 통해서 새로운 스타가 탄생을 해요. 그래서 그 스타가 탄생돼서 새로운 유행을 창조하기도 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도 하고 대중들의 아주 커다란 인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광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광고는 항상 그러니까 성적 소구, 성적인 어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성적인 내용과 성적인 메시지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는 굉장히 본능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능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의 역할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주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외래어와 속어를 남발합니다. 써서는 안 될 어떤 이상한 용어들을 쓰고 있죠. 우리 사회는 일베라는 집단이 있어요. 일베라는 집단은 저는 그들의 어떤 활동을 보면서 그들은 굉장히 반사회적이거든요.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들로서 반사회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고 반사회적 활동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심지어는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제 일베 집단은 굉장히 반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해요. 근데 광고를 가끔 보다 보면 일베들이 쓰는 어떤 그런 스타일의 용어와 그런 그림을 쓰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광고를 통해서 남들의 어떤 관심과 집중과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비롯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집중과 관심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코카콜라 광고예요. 이 코카콜라 광고는 지속적으로 굉장히 성적인 어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광고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관찰을 해야 하더라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광고는 이미지와 말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무의식구에 들어가서 그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물건을 소비하도록 하는 자극적인 방법이다. 광고를 정말 좋아한다. 광고는 나만을 위한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누군가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만큼 정말 기분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바로 광고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광고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어떠한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광고에 대해서 좀 더 재미있고 깊이 있는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